선익에 대한 경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안방극장을 누비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삼이자. 젊은 시절 대한민국 대표 미녀 여배우로 꼽힌 그녀. 그런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혜미야. 어머. 너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일로 전화 왔지. 어머 세상에. 반가. 어디 한번 우리 나요. 네? 나는 너의 팬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팬이야. 너무 약간 건강하게 와서. 나도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내 공연도 빵 들고 오고 고기도 사주고. 얘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이상했거든.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저 화면에 이렇게 자꾸 저 마사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멋있어지는 거야. 아유,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지. 나는 완전 애기 시인일 때 가면 쳐다보지도 못하는 내 선배님이었는데. 너 나하고 드라마 했던 거 기억하니? 네, 그럼요. 진짜? 아, 나 완전 애기 때. 너 애기 때야. 얘 그때 참 이뻤어. 지금도 이쁘지만. 지금도 미모를 담당합니다. 그래. 일단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소개요. 네. 조심하세요. 얘들아, 니들이 날 이렇게 환영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선생님. 반가워. 우리 전학생 자기소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8학년 3반 3위자야. 내가 뒤늦은 나이에 공부 좀 하려고 내가 이 학교 전학 왔어. 너희들 알지? 나 그 향학년에 불타오르는 스마일 알지. 걸. 너희들 다 보고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희들도요. 아니 근데 위험한 고비를 좀 넘기셨던 적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여기 서서 합니까? 어떻게 앉아서 하실까요? 힘드시니까 그러면 우리 앉아서 얘기 길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5년도 12월이었어. 아주 추운데 나는 중요한 촬영을 하려고 저 지방으로 내려갔거든. 근데 그것도 왜 하게 됐냐면 나는 그날 또 외국으로 가는 스케줄이 나 한참 잘 나갔었어. 엄청 바빴지. 외국으로 나가는 스케줄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저걸로 그저 못하겠다 했더니 감독이 다 위주로 찍어줄 테니까 요거 한 번만 해주고 가라고. 지방으로 가서 찍는데 다 찍을 때쯤 되니까 앞에 좀 흐릿하고 안 보여. 왜 이렇게 점점 가슴이 아프지? 왜 이러지? 그런데 괜찮겠지 하고 서울로 오는데 그 흉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 심근경색이라는 게 선생님, 그게 그렇게 아프고 바로 코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 진땀이 그냥 막 우두두 떨어지는데 수건을 꺼내서 얼굴에 닦을 기운도 없고 여기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할 정도로 아픈 거야. 그 운전하는 저 후배. 친구가 후배가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심근경색. 그러니까 빨리 그냥 119를 눌러갖고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나를 갖다 그 차를 태워갖고 수술을 하고 약 먹고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네,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 얼마나 행복하겠어. 매일매일 그냥 남편. 감사하지.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머. 같은 케이스? 같은 케이스긴 한데 이거 가운데와 머리야. 이제 머리로. 뇌경색. 뇌경색. 그런 일이 남이 안 겪어도 될 일을 나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나이 먹은 노년에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60대 때부터 시작. 그렇지. 60대 60대가 초에서부터 제일 시작해갖고 세월이 흘러서 80대, 아니 70대에 70대, 또 한 번 60.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의 큰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게 그러니까. 회복하신 걸 보면 시청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가 그렇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살 거야 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나 몸에 굉장히 플러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당신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 들어놓아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내 발로 걸어서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딱 내리면 휘청하고 다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 그걸 자꾸 그냥 애를 써갖고 오늘은 2발짝, 내일은 5발짝 이래갖고 가게 됐어. 기적이네요. 그럼 네, 기적. 네, 다리를 쓰게 됐어. 다리 안 걸으니까 금방 근육이 다 죽어져.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의 그 아픈 과거를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본보기가 돼서 저희가 좀 더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럼 돼요. 신경 써야 될 나이야. 네, 이제 정말. 30이지 너도 그렇고. 대답하기 정말 대답하기 죄송했어요. 갑작스럽게 2번이나 찾아온 죽음의 고비로 몸과 마음이 아팠던 순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남편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해 현재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배우 삼이자. 아, 나는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미자 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어머님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남일 같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어머님한테 좀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미자 언니가 그 혈관 질환 때문에 이제 죽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정확히 어떤 게 원인인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진 당신. 게다가 손발마저 자주 붓는다면 당신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 두통, 치매, 마비 등의 치명적인 후유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돌연사까지 유발한다는 이것. 혈관 비만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사실 전학생이 겪은 일이 결국은 혈관 질환인 거거든요. 근데 전학생 보면 알겠지만 막힌 곳 하나를 뚫었다고 해도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수업 열심히 들어서 네. 혈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 콜레스테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막 포화지방이나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잉여의 콜레스테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혈액 속을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혈관 벽 사이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로 가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틈에 어떤 염증 물질, 혈소판, 콜레스테롤 찌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이걸 혈관 비만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실제로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이 잔뜩 낀 혈관 비만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엥? 왜 뭐야? 혈관을 갈랐는데 노랗게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요. 저 혈관이 갈른 거예요? 저게 네,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뭉쳐서 저렇게 뚱뚱해진 상태인 거죠. 저 상태가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건강한 혈관은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 같은 거 없이 딱 가르면 속에 혈액이 돌아다니는 게 그대로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상처가 생기기가 쉽고 여기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아우, 무서워. 끔찍해. 사실 우리 미자 학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심장 쪽으로 혈관이 막혀서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으셨댔잖아요. 그 동맥 3개가 다 막혔어요. 심장을 먹여 살린 동맥이 큰 가지가 3개가 있는데 네. 그게 다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급했던 그러니까 상황이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아마도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발견하기 전에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진단받으신 거는 없으셨어요? 그건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건강을 믿고 확인 나는 자체를 안 하셨던 건강하다. 거죠. 항상 나는 건강하다. 때문에 남보다 더 빨리 뛰고 남보다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오기애찬 생활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미자 언니 여기서 제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건강하다고 절대 병원 안 가는 우리 어떤 석정이 애가 너무 그러니? 걱정돼요. 너 그러다 큰일 나.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저거 봐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서도 맨날 얘기해. 아니 우리 미자 언니 이게 이 꺾는 게 보통이 아니신데. 근데 진짜 우리 석정 학생도 그렇고 미자 학생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건강을 과신하고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불편한 게 없는데 내가 모타로 검사 받아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혈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하나씩 피가 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혈관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 잘 나오고 있는 거 잘 아니에요? 흐르고 있어요. 네. 자, 이 혈관 괜찮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혈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혈관은 어떨까요? 오. 오. 둘 중에 어떤 게 정상일까요? 크기지. 그래서 제가 혈관 벽을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잘 통했던 이 혈관은 사실 아. 겉으로 보기에는 피가 잘 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기름이 다 차서 막혀있는 혈관이었어요. 막혀있는 혈관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지 방울이 좁게 똑똑똑똑 나. 그랬다는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달랐다고요? 아니야, 약간 느낌은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혈관, 정상 혈관이죠. 깨끗하네요.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해도 일부라도 혈액이 통하게 되면 내 몸은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증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혈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막힐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진짜? 내가 그러니까 그 70%까지 막혔었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몰랐다가 확 하고 증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혈관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막혀도 내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관리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증상이 생기기 전에 평소부터 혈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을 보니까 딱 일어났는데 발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애기 발처럼 이렇게 부었어요. 미자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뇌경색 후유증 때문에 근육을 잘 못 쓰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종의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다리만 붓는 게 아니고 전신이 다 부어요. 얼굴도 붓고 손가락도 반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붓고 이게 매일매일 지속이 되신다면 특히나 부종이 저녁보다 아침에 더 심하시다면 신장혈관의 문제가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신장. 돼요. 네, 콩팥. 네. 신장은 내 몸에서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원래는 단백질이 내 몸에 꼭 필요하니까 단백질은 걸러져서 나가면 안 돼요. 신장에서 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몸의 신호들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정말로 큰 병이 돼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요. 좀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찾아와서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볼게요. 뇌경색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오늘의 휴학생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걷는 게 좀 불편하시네요. 지금 현재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63세 문정입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뇌경색 이후 지팡이 없인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휴학생. 뼈의 문제일 것 같죠. 관절의 문제. 네. 근데 실제로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돌려서 걸으시는 그래, 거죠. 이렇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는데요. 휴학생을 괴롭히는 후유증은 어떤 걸까요? 현재는 이제 좌측 편마비가 되어갖고 좌측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는 도중에 이렇게 와갖고 잠을 깨보니까 이미 마비가 와 있어갖고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으로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처럼 들은 진단은 바로 뇌경색이었습니다. 우측으로 뇌경색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 좌측 편마비가 생기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40대, 50대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완전 차이 난다. 이쪽에 마비된 쪽 많이 쓰지를 붓구나. 못하니까. 오른쪽. 움직일 수 없는 왼쪽 다리는 근육이 거의 빠진 상태입니다. 후유증은 몸에만 남은 게 아닌데요. 그때는 뭐 그냥 진짜 암담했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진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암담하기만 했죠. 처음에는 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진짜 가까운 친구들이 아예 병원을 안 왔어요. 아이 저놈이 안 올 놈이 아닌데. 나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안 믿었대. 야 다른 놈 다 쓰러져도 그놈이 왜 쓰러지냐 이런 식으로. 건강했었구나. 와. 누구보다 건강했던 휴학생이 뇌경색에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데 이게 혈압당뇨, 어지혈증 이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을 보면 당뇨랑 고지혈증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단일 질환보다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상태가 고지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당뇨 역시도 혈관 비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일단 당뇨가 오게 되면 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예요. 게다가 혈당이 계속 높다라는 건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다는 거니까 시럽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과 만나면 혈전이 생기기 너무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혈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더 작은 혈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콱 하고 막아버리겠죠. 그때는 아예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고지혈증과 당뇨는 별개라고 보지 마시고 둘 다 혈관 질환의 일종이고 함께 올 수 있으니까 같이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뇌경색 앓은 이후에 그게 참 이 뇌에도 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이아무개인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 내가 그래서 숫자 저걸 많이 봐요. 자동차 남발 갖고 저걸 더하고 저걸 빼고 항상 차 타먹게 버릇이야. 그게 뇌를 많이 쓰려고.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뇌경색의 후유증 중에 기억력 감퇴가 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뇌세포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억력 감퇴가 동반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매까지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뇌경색 발병 후에 치매가 오는 걸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따로 병명으로 명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만 생각하는데 혈관성 치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뇌경색은 휴학생의 일상까지 마비시켰는데요.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인 머리를 감는 것조차 그에겐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머리도 한 손으로 감을 수 글쎄 있는. 한쪽으로 다 왔으구나. 머리 감는 게 힘들어 짧은 머리만을 유지하게 됐다는 휴학생. 한 손만 사용하는 일은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편하기만 한데요. 힘겹게 머리를 감은 후 이번엔 손톱을 깎는데요. 몇 차례 시도 끝에 겨우 손톱을 깎기 시작합니다. 많이 불편하시구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 왼손이 잘 펴지지 않아 손톱을 깎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톱깎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취학생. 오른발을 이용해 손톱을 깎기 시작합니다. 어머. 방법을 찾는 거지. 본인이 이제. 매번 어려움을 겪다 보니 움직이지 않는 왼손 대신 오른발을 이용하게 됐다는데요. 어차피 내가 스스로 혼자 할 줄 알아야지 자꾸 의지하고 남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나도 힘들어지지만 가족들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혼자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걸 혼자 하는 방법을 자꾸 실천하고 터득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저 분을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이 저렇게 조금씩 다리를 조금씩 저으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이 서울에서 가난하게 연극을 하다가 어쩌다가 내려가서 아버님을 보는 거라 다리가 불편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중에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그러니까 그게 뇌경색이 왔다 간 거였고 미니 뇌졸중이 그때부터 오셨던 뭐가 상태였던 거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내가 그때 너무 연극한다고 너무 연극이네, 가난하고 그치. 힘들고 정신없고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거를 아버지의 그 부분을 너무 무식했다는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미 돌아가셨지만 계속 적어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역시 혼자 챙기는 것이 익숙한데요. 휴학생의 식단은 어떨까요? 근데 이거 먹는 것도 이제 식사 준비도 혼자 하시나 봐요. 오른손만을 사용해 능숙하게 차리는 식사. 조촐하게 차린 상에는 채소 위주의 반찬들만 가득합니다. 고기 종류는 아예 없네. 거의 나물로만 드시네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소를 즐기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식이나 탄수화물 종류는 조금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당뇨 여러 가지 그런데 도움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채식 위주로 노력을 해요. 혈관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 휴학생. 식습관을 고치셨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식사 후 이번엔 집안일에 나선 휴학생. 빨래를 개기 시작하는데요. 오른손으로만 하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엉성하지만 꼭 스스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든 빨래든 경제력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도 주고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도 또 같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뇌경색 후유증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휴학생. 그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나도 좀 심했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양반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잘 그래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야. 나도 안간힘을 쓰고 걷고 5걸음, 10걸음, 그 다음 날에는 20걸음 등에 걸으려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환자의 그 자세에 많이 회복 하는 게 달려 있나 봐. 맞아요. 네. 우리 미자 학생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이 뇌혈관 같은 경우는요. 막힌 지 단 1분 만에 한 200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그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뭐 마비가 생긴다거나 언어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는 후유증이 정말 남기가 너무너무 쉬운 질환이거든요. 게다가 손상된 뇌세포는 이제 신경세포잖아요. 회복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완벽한 회복률을 보이는 사람은 9%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거기 대단한 거의 해당하시는 거 같아요. 기적에 가까운 거네. 휴학생의 생활 중에서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식사하는 거에서 네. 고기를 아예 배제를 하고 채식만 하셨단 말이죠.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 미야? 저는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특히 나이 먹어갈수록 이 우리가 이거 체력을 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좀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배제하면서 나는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고기를 안 먹었어. 누리내 나는 게 싫어서 안 먹었는데 이제 고기도 먹어요. 오히려 안 드셨다가 이제는 챙겨 드시고. 먹어요. 먹고 그 고기 좋은 거 있으면 육회로 우리 남편하고 시켜갖고 둘이 너 먹수 나 먹지. 그리고 갖고 막 논아서 아니, 그 먹고. 아프시기 전에는 고기를 안 드셨어요? 아예 안 든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했어. 생선도 저 비린내 나고 고기 누린내 나고 그런 걸 안 먹었는데 이제는 먹으려고 애를 부득부득 써요. 아니 근데 왜 이해가 안 돼요? 식생활도 되게 나름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채식이 도움이 될지 고기가 도움이 될지 한번 토론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볼게요. 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선 식단 관리가 필수인데, 특히 고기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적으로 여기며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게 좋은 걸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습관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나는 햄이랑 같은 고기 먹자주의라서 너무 반가. 우리 고기 먹고 오래오래 살자. 네, 좋습니다. 네. 아니 미자 언니,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채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야.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지? 혈관이. 건강. 오. 콜레스테롤. 우리 엄마가 채식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이게 좋아졌거든. 혈관이. 내가 직접 본 사람이고. 어머님이 혈관이 죄송합니다. 혈관이 안 좋으셨다고 했잖아, 그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안 좋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고질병이 있으신 거지. 당뇨, 만성질환이. 고지혈, 그다음 뭐 간도 좀 안 좋으셨고,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신 거야, 만성적인. 고기를 게. 워낙 좋아하셨다고? 엄마가? 고기를 잘 드셨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줄이시더라고, 소식으로. 아. 요새 제철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 끝내주지. 내가 키우는 거 이렇게 조금씩 드리면 그게 이렇게 입맛을 돋구면서 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훨씬 즐겁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많이 느끼시니까.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 그렇다고 힘이 없어지신 건 아니야. 눈도 맑아지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 저 깜짝 지금 잠깐. 네. 근데 저희 엄마도 고기를 잘 안 드셔. 고기를 잘 안 드시고 아빠는 고기를 잘 드셔. 근데 아빠가 더 건강해. 아빠가 더 나이가 많은데 더 건강하고 지금도 계속 걸어 다니셔. 꼿꼿해 허리가.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미자 언니처럼 살짝 살포시 겸손해지면서 약간 다리가 편하진 않으셔. 힘이 없지. 에너지가. 저희 엄마가 정말 채식주의자예요. 쌈도 보통 이렇게 한 장이 아니라 6장 막 이런 위에다 된장 착 발라서 밥을 탁 얹고 그다음에 오이코치 뚝 뿌려서 위에다 탁 얹고 이만큼씩 드시는 분이 저희 엄마예요.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건강하셨는데 최근에 고지혈증 판단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드시고 나서부터요. 일주일에 2번, 3번 고기를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몸이 달라지신 거예요. 저 거기서 느꼈어요. 채식이 답이다. 채식이 답이다.
혜미 학생. 지금 빠져들지 말고. 지금 바뀌었어. 마음이 우리 바뀌었다고. 주장대로 가자고. 그렇다고 채식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나도 저기 쓰러지고 나서 고기를 이거를 끊어야지. 이거를 끊어야지. 마치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듯이 이놈의 걸 끊어야지 했는데 아 정말 그 끊겠다는 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얼마나 더 살겠다고 갖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자.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는 거를 주장합니다. 네. 내가 왜냐면 영화 촬영을 갔어.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 촬영이었는데 나보고 닭 잡는 여자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물은 난 못 죽인다. 나 닭 못 잡는다 하고 거절을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 꼭 해주십시오 해서 대신 나는 안 죽이겠다 해서 이제 간 거야. 안 죽이는 대신 죽이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 정말 10초도 안 걸려. 꽉꽉꽉 잡아가지고 톡톡톡톡톡 드다다다다다다다 착 끝. 얼마 40년을 하셨대. 걔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다 모여요. 다 모여 가운데로. 걔네 이제 여기 풀어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가서 잡아서 하신단 말이야. 걔네가 다 모여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 걔네가 느끼는 공포를 내가 봤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닭고기를 그렇게 먹었다니 진짜 운동 나가려고.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잘 모를 거라 그러지만 다들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얘기까지 나가면 사실 즐겨 먹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삼겹살. 삼겹살을 거기 지글지글 막 올리면서 거기다 김치도 쫙쫙 올리고 콩나물에 던져 넣고 막 양쪽에 버섯까지 막 다양한 레시피를 깔아 놓으면서 거기서 자글자글해서 이렇게 먹으면요. 그 순간은 난 모든 그 스트레스가 다 해결돼서 나는 정신 건강에 좋다. 근데 이걸 매일 먹는 건 아니다. 네, 매일 먹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네네 그래. 그게 어쩌다 마주칠 네. 일주일에 한 번요, 선생님?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저희 이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삼겹살 구웠을 때 먹는 스타일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판에 삼겹살을 구우면서 흘러내리는 그 국물 있잖아요. 그거 다 빠져서 그 내려가요, 이게 국물에 컵으로. 김치도 굽고 콩나물도 굽고 심지어 거기다 맞아, 밥을 볶아 먹기 때문에 돼지 기름을 우리가 남김없이 흡수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니, 많이 남기고요. 살짝 적당히 거기서 하는 아니 거지. 돼지 기름은 괜찮아. 소기름이 이게 소기름은 보통이 그렇게 아니거든. 나쁘대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돈이 없어서 손을 잘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돼지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야. 나는 이 토론 자체를 모르겠어요. 고기를 먹다 보면 그 부수적으로 먹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 고기 먹는데 뭐가 고기를 부스에 먹으면 뭐가 우리 옆에 여기 없으면 또 안 드시는 분들 있고 거기다 또 밥을 볶아 먹고 그러면 또 그 나오는 그 기름들을 계속 흡수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에 기름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들 우리 선배님들 설거지 다 하셨죠. 네, 설거지 하죠. 할 때 기름이.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설거지할 때는 찬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굳죠. 굳죠? 네. 기름기도 제거 안 되죠? 네. 그러죠? 그런데 네. 미지근한 물을 하면요. 기름기도 절반밖에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 몸이 36.5도인데 이 몸 안의 온도도 결국은 50도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기름이 안 닦이고 얘가 혈관 안에 계속 쌓여도 녹지도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빠져들고 있죠. 빠져들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고기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맞아. 고기에 들어가 있는 지방을 잘 보게 되면 하얗게 굳죠. 네. 그거는 포화지방. 포화지방. 네, 녹는 점이 좀 낮은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실온, 상온에 뒀을 때 좀 굳어요. 네. 그런데 그 기름들이 다 굳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어 같은 거 구웠을 때는 기름이 많이 굳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얘네들은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그렇거든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하는 오메가.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오메가3와 오메가6예요. 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을 1대4 이하로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1대1, 1대2, 1대3, 1대4까지.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지키면
살찌는 것도 예방해서 비만 예방도 되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근데 뇌 우리가 건강도 지킬 수 어떻게 있고 그거를 있죠. 알죠? 비율을 알고 어떻게 먹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이렇게 혈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등생이 있어요. 오늘 만나볼 우등생이 특히나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균형 있게 섭취해서 혈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니까 비결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오늘의 우등생을 만나러 한 주택가 골목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뭐 쓰레기통인데? 뭘 찾으세요? 계란판인데? 필요한 데 있어서 모으고 있어요. 주워서. 대체 달걀판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건지 한참을 더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이 수상한 여인이 오늘의 우등생일까요? 방음병 만들려고 하시나? 안녕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혈관 건강을 되찾은 46세 김효민입니다. 46세? 젊었을 때는 몸무게가 거의 48kg 정도 나오면서 마른 체형이었는데 30대까지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항상 날씬한 몸무게를 유지했었다는 그녀. 와우. 근데? 근데 왜? 3년 전서부터 한 80까지 쪘어요. 3년 전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순식간에 몸무게가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겁니다. 너무 급격히 살이 찌셨네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무기력해졌어요, 진짜. 그때 당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막 괜히 그냥 나가는 것도 싫고 집에만 있고 싶더라고요. 나가면은 살이 쪄가지고 맞는 옷도 없고 또 나가려면 또 이제 뭐 치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뭐든지 다. 그녀를 덮친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이제 와서 온몸이 또 이제 붓기 시작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과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은 것.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네요. 지금은 이제 건강하고요. 완전 건강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거진 다 다운돼가지고 몸도 가뿐해지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아까 길거리에서 열심히 모으던 달걀판? 아까 그 달걀판인데? 엄청 많이 모으셨는데요? 그거 뭐 하지? 달걀판을 잔뜩 쌓아놓은 뒤 갑자기 양말을 벗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했는데 그대로 달걀판 위에 올라가 걷기 시작하네요. 발 마사지? 아, 너무 뾰족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지? 달걀판이 볼록볼록 하잖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지압도 되고 혈액순환도 돼가지고 제가 좀 그때 예전에 몸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힘든 운동 대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TV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면서도 조깅과 지압을 한 번에 할 수 있답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도 할 수 있지. 왜? 우리가 계란판이 있나요? 아니 이런 것도 돼.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아니, 어떻게? 알아? 아이디어. 발 바닥에 놓고. 집에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 하나만 줘. 대박 시원해.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진짜 부드러우면서. 시원하다, 진짜. 실제로 우리가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압을 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테니스볼이나 뭐 골프공 같은 거 약하게 우리가 압박만 너무 가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저거 참 좋을 것 같으네요. 그쵸. 이제부터 달걀판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저 운동에 TV 보면서 해도 시간할 수 있겠어. 그냥 걷는 것보단 아무래도 네, 지압 효과도 네, 있고 발 마사지 효과도 있고 우리 부종 완화에도 있다는데 부종 요즘 좀 있으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종 실제로 때문에 저걸 해야 되겠어. 발바닥 아치까지 잘 자극을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자, 식단. 일단 오늘의 재료는 무와 두부, 연어, 그리고 부추입니다. 연어랑 부추 아니에요? 재료를 봐도 어떤 요리를 만들지 감이 안 오는데요. 무쌈 만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무쌈 만두. 무가 맛도 좋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면서 혈관 건강에도 좋거든요. 무쌈 만두 어렵지 않아요. 우선 취향껏 속재료를 잘 썰어주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뒤 잘 버무려줍니다. 편한데? 안 어려운데? 그렇죠. 무쌈 만두의 포인트는 밀가루 만두피 대신 얇게 썬 무를 사용하는 건데요. 얇게 썬 무 안에 만두소를 적당히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이때 만두가 터지지 않게 꼬치로 잘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기만 하면 무쌈 만두 완성! 비타민C가 풍부한 무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맛있겠다. 식감도 좋겠네요. 아삭아삭하니 씹는 느낌이. 우등생의 건강밥상이 완성된다 싶었는데 샐러드에 소스를 뿌립니다. 뭐지? 뭐 닭가슴살 녹색인데? 샐러드에다가 닭가슴살. 뭔가 녹색인데요? 그렇죠? 소스까지 뿌리고 나서야 우등생의 혈관 튼튼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죠. 무쌈 만두 맛이 어떨까요? 아우 소리 봐. 먹고 싶다. 맛있겠다 저거. 우선 일반 만두 같은 경우는 아삭한 맛은 없잖아요. 근데 무는 찐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먹어도 되게 아삭하고 맛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식사를 마친 후 우등생이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제가 먹은 거 빌베리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에?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두통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 오메가? 빌베리. 빌베리? 빌베리 오메가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연어는 7g, 고등어는 16.3g인데 반해서 빌베리 오메가에는 92.8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빌베리 오메가는 식물성 오메가이기 때문에 중금속에 대한 위험도 적고 쉽고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누워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제가 하는 방식처럼 조금이라도 운동하시면 그래도 이제 조금씩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조금나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매일매일. 작은 변화라도 몸을 좀 움직이라고 우등생이 또 당부를 해줬는데요. 또 우등생 비법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먹는 게 빌베리 오메가라고 했는데 내가 식물 나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리 종류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빌베리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좀 많이 생소하셨죠? 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블루베리고 하나는 빌베리거든요. 저기 블루베리요. 이거 블루베리. 아, 왼손은 역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다들 아시죠? 사이즈가 조금 작죠. 네. 보면 블루베리랑 빌베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빌베리가 좀 더 이 붉은빛을 띠고 있죠. 이 색깔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색깔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때문에 나오는 네. 색깔이거든요. 네.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블루베리보다 오히려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많아서 색이 더 이렇게 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듣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가 모두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아주 좋은 거죠. 제가 앞서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이제 오메가3와 6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토론 시간에 했는데요. 빌베리 오메가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인 식물성 오일이에요. 네, 이 최고. 빌베리 오메가는 말 그대로 빌베리라는 열매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빌베리 자체가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폴란드 같이 북동 유럽 지역에서만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재배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거기다 또 하나, 가지당 열매가 한두 개밖에 맺히지가 않는데요. 말도 안 돼. 굉장히 귀한 열매죠. 천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약으로 사용을 해왔다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기록도 있어요. 12세기에 독일의 한 약초학자가 아예 최초로 약재처럼 사용을 한다는 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꽤 이전부터 좀 이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빌베리 그 살을 쪼개서 씨를 갖고 기름을 짠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기 뭐야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 이유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또 사갖고 뭐 부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그걸로 쓰고 저 사라다에 좀 뿌려서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렇게 또 더 좋은 게 있었구나. 그러네요. 우리 전학생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보통 식용유로 뭐 해바라기 씨유나 이런 식물성 기름 많이 쓰잖아요. 네.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기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빌베리 오메가를 포함해서요. 아르간 오일,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콩기름을 영하 17도에서 3시간 정도 보관을 한 거예요. 저 정도면 다 땡땡 얼지 붙지 않나? 않을까? 그쵸, 영하 17도면. 네. 일단은 냉각을 먼저 좀 시켜볼게요. 한 3시간 정도 보관을 하면 냉각이 되겠죠. 얼어간다. 얼어가는 거 보이죠? 어. 자, 하나씩 뒤집어 땡땡 봅니다. 얼었네. 다 얼었으니까 네. 저렇게 굳어있죠. 어머, 네? 어머. 네? 저 오일 색깔이 저거 아까 우리가 이상하다고 한 그 색깔이네. 그러네. 무슨 녹차 색깔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빌베리 오일이네. 청록색 비슷하다. 빌베리 오메가만 저렇게 액상 형태로 돼 있었어요. 17도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지? 저게 왜 그러냐면 오메가3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메가3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굳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온에 노출이 됐을 때 네. 오메가3가 더 많을수록 액상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름들 중에서 가장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건 그러면 빌베리 오메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굳지가 않았던 거죠. 함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해바라기 씨유는 100g당 오메가3가 0.1g 정도 들어있어요. 좀 소량 들어있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도 0.7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빌베리 오메가에는 31.2g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어요. 오메가3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오메가 지방산인 오메가6도 33.8g, 오메가9도 22.2g.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좋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월등히 많다, 진짜, 이건. 그래도 우리 전학생한테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 빌베리 오메가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의 안정화를 좀 도모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생길 수 있는 지방간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좋은 시간이다. 네. 정말 좋은 거 많이 귀에 쏙쏙 담아 들어가네. 다행이네요. 네. 이 빌베리 오메가는 당뇨병의 걱정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빌베리 오메가에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알파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그렇다 보니까 당뇨병 예방도 도와줄 수 있고 항염, 염증을 좀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좋은 것도 사실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설사 유발하거나 복부 불편감, 복통 같은 거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베리 오메가도 하루에 500에서 한 1000mg 정도 지켜서 드셔주시면
너무 과량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다고 기름을 많이 먹게 됐을 때는 속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나 친작이 이걸 알았어야 돼. 아유,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친작이 되죠. 좀 정말 그러니까 2% 이제 한 오셔야 번만 되는데. 초대해주지. 아유, 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빌베리 오메가는 기름이잖아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산소와 닿게 되면 산패의 위험성이 맞아, 굉장히 맞아. 커요. 그리고 고온이면 산패되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초임계. 기름 같은 경우는 좀 저온, 초임계를 통해서 저온으로 추출을 해야지 영양 성분도 잘 보존이 되고 뭐 원료나 화학 잔여물 같은 것도 비교적 적으니까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맞아요. 자, 오늘 우리 전학생 수업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우, 나 오늘 정말 왜 친작 좀 안 불러줬어. 우리 민 선생 강의를 좀 더 일찍 들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그러니까요. 그 여기 와서 이 꿀팁을 많이 알아가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환영해 줘서 너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다행이에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뭐하니? 무슨 짓이야? 운동돼. 하나, 둘, 하나, 둘. 케미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왠지 나랑 체형이 비슷할 것 같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복부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많이 찐다고 하는 이 복부살이 사실은 건강의 측면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살은 찌고, 아, 여러분 다가오고. 고민이 많아요. 옛날보다 덜 먹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미세먼지 흡착공인데요. 요즘에 이제 몸에 막 미세먼지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쓰다듬어 먹으면 미세먼지가 이쪽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몸에 있는 미세먼지 다 떨궈줘요. 생활 속의 아이디어. 그러네요. 보통 이렇게 털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좀 간단하겠어요. 채널 A